프로그램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죠? 여가 프로그램도 그룹을 나눠야 하나요? 프로그램 의견 반영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의 신체와 인지 상태 유지 및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인지 기능 프로그램에 이어서 여가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계획부터 일지 작성, 의견 반영까지 설명드릴게요. 2025년 요양원 평가 지표 33번 여가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 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어르신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지 확인하겠네요. 다음, 수급자 상태에 맞는 다양한 여가 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수급자 상태에 맞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르신 상태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해야겠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볼게요. 평가 기준 1번. 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프로그램 계획으로는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 등에 따라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포인트는 프로그램 계획 연 1회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류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 연간 프로그램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따 예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2번 여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확인 사항으로는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이 있고요. 그룹별로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쉽게 말해서 여가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총 매주 2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기록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 후 일지를 작성해야 되겠죠. 작성할 때는 이 확인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3번.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 혹은 보호자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르신 혹은 보호자의 의견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 듣고 수렴 가능한 부분은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 평가에는 그룹별로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습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기준 1번에 매년 1회 이상 수립 여부는 평가 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저번 인지 기능 프로그램 지표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간 프로그램 계획서는 2022년부터 매년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업 계획서가 해당 연도 1년에 대한 계획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연간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 기준 3번의 그룹별 반영 여부는 평가 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번 인지기능 프로그램 지표와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평가 Q&A를 보면은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 수렴과 의견 반영을 그룹별로 진행해야 하나요? 수급자별로 진행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공단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룹별로 분기마다 의견 수렴 여부를 확인하며 프로그램 지표별로 연 1회 이상 기관당 한 건 이상 반영하는지에 대해 평가합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분기마다 의견을 듣고 반영은 지표별 연 1회. 쉽게 말해서 그룹 통틀어서 연 1회 반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2021년 8월부터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럼 정리를 해 볼게요. 2022년에서 2024년까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 혹은 보호자 의견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 듣고 반영은 그룹 모두 합쳐서 연 1회 반영하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의견 수렴은 그룹별로 분기별 1회, 반영도 그룹별로 연 1회인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읽어 볼게요. 기준 1번, 2번. 모든 수급자에게 여가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단체, 그룹, 개별 프로그램 제공 등 모두 인정함.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개별적으로 혹은 그룹 다 같이 제공해도 인정하겠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여가 프로그램은 종류에 따라서 혼자서 할 수도 있고 그룹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모든이 중요하죠. 어르신 빠짐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시가 나와 있네요. 만약에 그룹이 두 개일 경우 A그룹에서 주 1회, B그룹에서 주 1회 해서 총 2회 하면 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룹이 3 개다. 그러면은 각 그룹별로 주 1회 진행해서 총 3회 하면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이 2개 이상이면 총 횟수가 모자랄 일은 이제 없겠네요.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아까 모든 어르신이 주 1회 참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근거 자료를 통해 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원, 어르신 거부 이런 식으로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동일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진행한 경우 그룹별 진행 과정과 내용, 수준 및 난이도가 각 그룹 특성에 맞추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인지 프로그램 지표에서 나왔죠. 같은 프로그램을 모든 그룹에게 제공한다면 그룹별 특성에 맞게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따가 예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 활동은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음. 어르신마다 종교도 다르고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은 프로그램 자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해 주세요. 기준 3번.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동일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여가 활동 프로그램 연간 계획서입니다. 필수 사항이 있었죠.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 일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 일자 같은 경우는 저는 맨 첫 번째 표지에다가 기록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그룹을 나눠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욕구 사정 기준으로 자립 혹은 보조 도구로 보행이 가능한 어르신은 햇님반, 보행이 어려운 준와상, 와상 어르신은 달림반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대상자 명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서를 작성할 당시의 어르신으로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프로그램은 주 2회 하겠다. 그리고 그룹별로 주 1회 하겠다라고 작성을 했고 월요일마다 운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거는 기관마다 다르시겠죠? 그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여가 프로그램의 종류를 이제 열거를 하면 되시는데 중요한 게 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그룹별로 다르게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라는 활동을 할 때는 햇님반은 팀원과 소통하고 어르신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스포츠랑 게임으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달림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스포츠를 주로 하겠다. 그리고 직원이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운영하겠다라고 내용을 작성했고요.
노래 교실 같은 경우는 햇님반은 간단한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요. 달님반은 율동 없이 노래를 이제 부르도록 이렇게 서로 차이를 뒀습니다. 영화 관람 같은 경우는 햇님반은 실제 영화관에 온 것처럼 해서 영화를 보도록 하겠다. 달님반은 본인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다각거리를 먹으면서 영화를 보게 하겠다라고 해서 다르게 작성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그룹별로 내용이 조금씩 달라야 된다라는 점이죠. 다음으로 이제 여가 프로그램 일지 예시를 볼게요. 필수 사항으로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보면은 일자, 시간, 진행자명,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이렇게 있죠. 내용 같은 경우는 햇님반은 볼링을 했다. 그리고 볼링 규칙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참석자 명의 필수 사항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래에다가 어르신 명단 쭉 열거한 다음에 참석 여부 작성하고 참석 못한 어르신이 왜 못했는지 이렇게 사유까지 작성을 해봤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제 달림반에서 스포츠 게임을 했는데 달림반 같은 경우에는 보행이 어려운 준와상 어르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스피드 퀴즈를 했다. 그리고 스피드 퀴즈는 이러이러한 규칙을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이제 또 내용을 작성하면 되시고 또 중요한 게 참석자 명의죠. 그래서 달림반 어르신의 이름을 쭉 열거한 다음에 참석 못한 어르신은 왜 못했는지 이렇게 사유까지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됐었죠. 횟수가 중요했습니다. 그룹별로 분기별 1회입니다. 예시를 보면은 분기별로 이렇게 의견을 들었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그룹별로 한 번씩 들었네요. 꼭 한 번 안 들어도 돼요. 더 많이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게임이 재밌는데 본인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다라고 하셨고 노래 교실에서는 신청곡을 받으면 좋겠다. 추석이니까 전통놀이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슬픈 영화는 안 보고 싶다. 이렇게 뭐 다양한 어르신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 기관이 반영할 수 있는 거를 골라 가지고 그룹별로 연 1회씩 반영하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반영 예시를 보면은 노래 교실이었네요. 노래 교실에서 달림반 어르신이 "신청곡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노래 교실 때는 사전에 어르신의 신청곡을 받아서 노래 교실을 실시하였더니 어르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는 항상 근거 자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의 신청곡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그다음 노래 교실 프로그램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햇님 반인데 영화 관람할 때 어르신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슬픈 영화는 안 보고 싶대요.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재밌는 영화를 보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화 관람 시간 때 어르신 의견을 반영해서 코미디 영화를 상영했더니 어르신이 깔깔깔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더라."라고 이렇게 반영을 작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다음 영화 관람 프로그램 일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요양원 평가 지표 33번 여가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프로그램 진행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룹별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혹은 불참한 어르신 사유를 작성하지 않아서 많이 감점되시거든요. 그룹을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횟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의 의견 수렴과 반영도 잊지 마시고요. 보여드린 서식은 국회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어 권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